소방설비기사 소방전기 일반 과목 2018년 1회 풀이입니다. 41번. 다음과 같은 결합회로의 합성 인덕턴스로 옳은 것은 물어보았어요. 보시면 여기 인덕턴스에 이렇게 점이 하나씩 찍혀 있죠. 근데 이 점이 같은 방향에 지금 찍혀 있어요. 이렇게 같은 방향에 찍혀 있으면 자속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해서 가동 접속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방향이다, 자속이 감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다 하면은 얘가 이쪽이면 이렇게 점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찍혀 있죠. 다른 방향으로 찍혀 있으면 차동 접속입니다. 가동 접속 합성 인덕턴스 L은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이 M이죠. 이때 M은 합성 인덕턴스를 이야기하고요. 차동 접속일 때 L은 L1 더하기 L2 마이너스 2M입니다. 자, 근데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면 문제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가동 접속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44번. 회로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기의 연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먼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압계는요. 전위차를 측정해야 되죠. 여기에 전위와 여기에 전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만약 여기 저항이 10ohm이다. 근데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이 얘보다 작으면 만약에 1ohm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와서 저항이 큰 데로 갈까요? 작은 데로 갈까요? 작은 데로 가버리죠. 작은 곳으로 흐르면 안 돼요. 지금 이 저항으로 흘러야 내가 지금 여기와 여기의 전위차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압계의 내부 저항은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은 무한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저항의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전류계는 부하와 직렬로 연결해야 하고요. 하나만 더 내부 저항까지 알아보려면요. 여기 지금 전류 I는요. R분의 V예요. 만약에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매우 크다면 얘가 만약에 10ohm이에요. 근데 얘 내부 저항이 10ohm이에요. 그러면 이때 전류는 저항이 20ohm의 전압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저항에만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얘도 지금 저항이 커서 전압 강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전류계의 내부 저항 같은 경우에는요. 0이어야 합니다. 얘가 0이어야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 저항분의 전압하잖아요. 그때 여기 흐른 부하 저항과 10ohm분의 V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저항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54번. PB 온 스위치와 병렬로 접속된 보조 접점 XA의 역할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XA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 XA를 알기 전에 이 X는요. 릴레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릴레이는 뭐냐면 전자 접촉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릴레이의 내부를 가져왔습니다. 계전기의 내부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가 지금 전원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요. 자, 근데 우리 자기장에서요. 전류가 흐른다? 그럼 뭐가 형성되죠? 자속이 흐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코일에 전류를 흘려줬더니 얘가 지금 전자석이 된 거예요. 전류를 흘려줬더니 전자석이 되었습니다. 얘가 자석이에요. 그러면 이 철편이 이 자석으로 딱 갖다 붙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B접점에 붙어 있다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A접점으로 붙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얘가 지금 릴레이의 전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코일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흘러서 여기 전류 흘러오고 PB를 누르면 XA도 이렇게 붙게 되고요. 요 PB 스위치를 떼도 요 붙어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근데 유지되는데 스스로 유지된다고 해서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56번. 교류에서 파형의 계략적인 모습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파고율과 파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먼저 파고율은요. 파형의 높고 낮음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파형률은 파형의 평평한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고요. 높고 낮은 정도에서 최대값을 넣고요. 파형의 평평한 정도를 나타내는 파형률은요.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입니다. 58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에서 교류 220V를 직류 24V로 정류 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물어보았습니다. 여기서 요 앞에 있는 설명보다 요 뒤에 정류 시 필요한 구성 요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정류 시 필요한 구성 요소라 그러면 정류 회로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이 정류 회로는요. 이렇게 교류가 인가되고요. 얘는 변압기를 통해서 승합 또는 강압을 하게 되고 정류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류가 된 파형을 평활 콘덴서를 활용해서 살짝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정류 회로의 구성이고요. 그래서 정류 회로에서 필요한 건 변압기, 정류 다이오드, 평활 콘덴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변압기 맞고요. 정류 다이오드, 평활 콘덴서 맞고요. 트랜지스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60번 단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은 5.5, 회전자의 속도가 1700rpm인 경우 동기 속도를 물어봤어요. 먼저 문제에서 준 건 지금 슬립 S 줬고요. 회전자의 속도 N을 줬습니다. 그리고 NS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세 개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유도전동기의 슬립 S는 이라는 식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S는 NS분의 NS-N이었고요. 이거 요 NS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요 S 슬립과 회전자의 속도에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 5.5가 지금 100분율이잖아요. 100분율을 소수점으로 바꾸려면 100을 또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내보내면 0.055가 되겠네요. 그러면 1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고 회전자의 속도 1700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대략 1799 정도가 나와요. 정답 3번입니다.